주장해 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주께서 진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3개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HU 바이오라고 하는 회사하고요. 그다음에 가공치과하고 한국특이공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HU 바이오는 헤븐리 엄브렐라라고 해서 하늘 우산이라는 뜻인데요. 우산 산자가 큰 사람 인별 밑에 십자가 위에 온 인류가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라 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후 하는 그런 의성어를 따서 후바이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다솜치과 기용선 이렇게 마크에 보면 안노 도미니 마크거든요. 2달 정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솜이라는 말이 순 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산모 배안에 있는 태아를 옆에서 본 그림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작은 글씨로 보면 다솜의 여부라고 써있고요. 한국특이공협동조합 이사장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차 산업 시대 또는 인더스트리 3.0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럴 변화의 시기에 혁신은 개선이 아닌 돌파이며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스스로 변화하는 그 자체가 돼야 합니다. 변화 그 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기존 시장을 전복하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기업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 오는 과정을 보면 수력제약사회에서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농업사회에서 농업혁명, 수로 쟁기 갈던 시절에서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시대로 변화를 해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조업이 공업화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또 지식혁명 시대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하이퍼 커넥티브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관계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1차 산업 시대에는 관계가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만 관계를 했었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 그리고 2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는 기계하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 시대에서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4차 산업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도 관계를 맺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 것밖에 제한적일 수가 없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무한한 세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4차 산업 시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해왔던 세계들하고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저는 3가지 회사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고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데 1990년대까지는 제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의 7, 8개를 차지를 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IT 기업들이 세계 10대 기업을 휩쓸었습니다. 2010년이 넘어오면서부터는 플랫폼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미 구현되어 있는 곳에 어떤 서비스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특이공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고서
그 조합을 통해서 정부 지원이나 고가의 장비나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또 조합원들을 통해서 마켓을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이 조합이 센터가 돼서 우리 치과기공소들이 되게 많이 열악해요. 그 열악한데 억대가 넘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도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투자 리스크인데, 그런 투자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치과기공협동조합이 센터가 돼서 거기에 기공소들이 입주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걸 1차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30억에서 50억, 많게는 100억 정도의 센터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 삼아서 전국에 체인점화하는 것을 2차, 2단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기획과 마케팅, 그런 전략 수립하는 그런 회사로서의 HU바이오를 지주회사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각 조합들, 센터가 되는 조합들 밑에는 많은 조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재료상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제품을 기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치과 기공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개발처인 동시에 시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기획안을 가지고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해서 덴탈용 그 메탈 3D 프린터를 개발했고요. NC 유진기도 이제 거의 개발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레진 프린터가 있거든요. DLP 방식의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 또 교정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저희는 CDMC맨입니다. 그러면 CDMC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든 것의 첫걸음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과 영도, 국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CBMC를 하면서 킹덤 컴퍼니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각 회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곳에 일본 사람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지만 통치를 일본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각 회사들은 프로젝트 팀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은 팀장이나 부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우리 CBMC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한국 CBMC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북인천연합회라고 좀 바꿔서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각 연합회를 지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적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너가 되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어떤 킹덤 컴퍼니의 구도가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연합회의 임원들이 어떤 전략과 기획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돼서 각자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각 회사들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있을 거고 뭔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인가 논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와 또한 하나님의 영토 확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 이것이 한국 CBMC에도 적용이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이 CBMC의 모든 기업들이 정말 진정으로 킹덤 컴퍼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2년이 되면 4차 산업시대에 이제 도입부가 끝나고 본격적인 전개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모든 시장의 사이클은 도입과 전개, 화랑과 쇠퇴라는 네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자성어로 그냥 한자로 가볍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변지계라고 해봤는데요. 새로운 상상으로 산업을 리스크오프하라. 그리고 산업과 제품의 연결을 리인벤트하라. 인공지능과 신기술로 리엔지니어링하라. 핵심 역량으로 고객 경험을 리크리에이션하라. 예전에는 고객이 있으면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소품 등을 대량 생산해서 납품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략적인 것밖에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전에 그 옛날에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인무 원료 필요 근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반드시 가까운 데 근심이 생긴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제 먼 앞일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먼 앞일을 깊이 헤아리는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라도 아무리 급하고 여유가 없어도 잠깐 시간을 내 좀 더 멀리, 좀 더 폭넓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훈련해보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10년 뒤에는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독립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만주 땅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 만주 땅에 흩어져 있는 250만, 예전에 500만 정도에서 지금 250만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우리 CBMC가 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게 비즈니스 오너들, 비즈니스맨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세계 곳곳에 지사를 세우고 그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CBMC맨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좀 마치고요. 두 번째 강으로서 호흡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사업도 경영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뜨는 게 이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면 중 이렇게 뭐 혀나 하 아래턱이 뒤로 젖혀지면서 이런 영우의 기도를 압박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거를 이제 그냥 기도가 좁아지면 그 좁은 길을 호흡이 지날 때 소리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코골이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심한 이게 코골이가 계속되면은 이제 아예 막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1시간에 10초 정도 해서 5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누구라도 40대가 되면 한 40%, 50대가 되면 절반 정도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obstructive sleep apnea라고 하는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노출되면 어떤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가? 우리가 잠잘 때는 온몸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혈중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뇌는 항상 산소를 먹고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은 영양분과 산소 두 가지를 섭취를 해서 살아가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가 심장한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잠잘 때 온몸은 쉬어야 되는데 너가 일을 안 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너 빨리 일해. 그래서 온몸은 쉬는데 심장은 계속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심근경색에 노출되는 거예요. 돌연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고지혈증이 고혈압이 생길 것이고 당뇨병 뭐 이런 많은 질병들을 수반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63.7% 정도의 이런 코골이 수면 무호흡 환자가 증가를 했고요.
이런 해결 방법으로서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법은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재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압기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증인 환자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착용하기가 정말 힘들게 되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서는 구강내 장치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제가 개발해서 가지고 그런 장치들은 다른 심각한 증상들을 수반하게 되거든요. 턱이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합이라고 하는 아래 위치하가 불리는 위치가 변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한 것은 이 교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치과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질적으로 해결을 하면서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위 그래프에서 빨간 쪽이 AHI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악니아 하이포니아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수면 무호흡증이나 저호흡증의 지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1시간에 5번이 넘어가면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게 5번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치를 착용해서 개선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수면 무호흡이 엄청 심한 환자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시간에 숨을 쉬는 구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에서 나타나는 산소 포화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4%만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몸에서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산소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고 여러분들의 그 활력과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건강하게 사업을 영위하시는 우리 CBMC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회장님 변화혁신, 이제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초연결 시대, 관계의 시대다. 근데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초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회장님 변화혁신 전 부회장입니다. 근데 저 또한 나 변화경영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지에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네. 네, 이 시간은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나눔의 주제는 가지치기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별로 어떤 가지치기를 해야지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테이블별로 나눔을 좀 하시고요. 몇 분 해야 될까요? 한 10분이요? 5분이요? 5분이요? 5분 동안 할 수 있을까요?